서울의 밤은 차갑고 은행나무 잎이 거리를 노랗게 물들였다. 김서윤은 아파트 창가에 서서 멀리 반짝이는 한강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뜨거운 커피잔이 들려 있었지만 마음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서윤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그녀의 아내 이지민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울렸다. 서윤은 고개를 돌렸다. 지민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손에 쥔 낡은 편지는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 편지는 9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의 열쇠였다. 서윤과 지민은 5년 전 결혼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던 시절, 그들은 조용히 제주도에서 비공식적인 결혼식을 올렸다. 서윤은 32세, 따뜻한 성격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언제나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존재였다. 반면 지민은 28세,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진작가로 강렬한 에너지와 날카로운 직감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성격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모든 차이를 극복해왔다. 아니, 적어도 서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지민의 눈빛은 달랐다.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가더니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밀었다. 이걸 읽어줘. 제발. 서윤은 편지를 받아들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지민의 눈에 담긴 두려움과 간절함을 읽었다. 편지에는 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최은비. 그리고 그 이름 아래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이어졌다. 은비는 내 딸이야. 그리고 내가 그녀를 키워줬으면 좋겠어. 서윤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놀랐다. 지민에게 딸이 있다고? 9년 동안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비밀이 이제 그녀의 삶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서윤은 지민을 처음 만난 순간을 떠올렸다. 9년 전 홍대 근처의 작은 갤러리에서였다. 지민은 자신의 사진 전시회를 열고 있었고 서윤은 우연히 그곳에 들렀다. 지민의 사진은 강렬했다. 흑백으로 담아낸 서울의 거리,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외로움. 서윤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춰 섰다. 사진 속에는 한 소녀가 있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낡은 교복을 입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눈빛이 강렬했다. 이 사진 누가 찍은 거지? 서윤이 중얼거리자 뒤에서 누군가가 대답했다. 제가 찍었어요. 마음에 드시나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지민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만났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커피 한 잔, 맥주 한 병, 그리고 긴 밤의 산책까지. 서윤은 지민의 자유로운 영혼에 끌렸고 지민은 서윤의 따뜻함에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그날 지민은 사진 속 소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윤은 그저 예술가의 작품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그 소녀가 지민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은비. 지민이 19세에 낳은 아이였다. 서윤은 편지를 내려놓고 지민을 바라보았다. 왜 지금 말하는 거야? 9년 동안 왜 숨겼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다. 지민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서윤아. 나도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두려웠어. 너를 잃을까 봐. 지민의 이야기는 천천히 풀려나왔다. 19세, 그녀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지민은 꿈을 쫓아 사진작가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그 시절, 그녀는 잘못된 사랑에 빠졌다. 상대는 그녀를 이용하고 떠났고 지민은 홀로 은비를 낳았다. 어린 나이에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던 그녀는 결국 은비를 고아원에 맡겼다. 그 선택은 그녀의 가슴에 평생의 상처로 남았다. 은비가 5살 때 내가 그 애를 보러 갔어. 그때 찍은 게 그 사진이야. 이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의 눈빛,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나를 원망하는 것 같았어? 서윤은 지민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사랑하는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된 충격, 그리고 그 비밀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지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은비를 찾으려는 거야?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은비가 이제 16살이야. 그리고 내가 아는 한, 그 애가 지금 큰 위험에 처해 있어. 서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민의 말에 따르면 은비는 최근 고아원을 떠나 서울 어딘가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 지민은 은비의 행방을 추적해왔지만 그녀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은비가 위험한 사람들과 엮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지민과 함께 은비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정된 삶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지민을 사랑했기에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울의 뒷골목, 낡은 원룸촌, 그리고 지민이 은비를 마지막으로 본 장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히 은비를 찾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서윤은 지민의 과거와 마주하며 그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지민은 서윤의 헌신에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은비를 찾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은비는 단순히 길을 잃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민의 과거와 얽힌 복잡한 비밀을 품고 있었다. 서윤과 지민은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 근처에 있는 작은 찻집에서 은비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얻었다. 한 노인이 은비로 보이는 소녀가 최근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자주 멍이 든 얼굴로 나타났고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했다. 서윤은 지민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은비를 찾을 거야. 그리고 그 애를 지켜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마음속에는 불안이 퍼져갔다. 은비를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구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민의 과거와 서윤의 현재가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지민은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윤아, 내가 왜 너한테 은비를 부탁했는지 알아? 너라면 은비를 나보다 더 잘 지켜줄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서윤의 가슴이 아렸다. 지민의 말은 사랑의 표현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을 얼마나 믿지 못하는지에 대한 고백이기도 했다. 그들은 찻집을 떠나 은비가 일한다는 작은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문을 열자 낡은 테이블과 오래된 의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윤은 처음으로 은비를 보았다. 16살의 소녀, 지민과 똑같은 강렬한 눈빛을 가진 아이였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너 누구야? 은비가 서윤을 보며 날카롭게 물었다. 지민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은비의 차가운 시선에 멈칫했다. 너도 그 사람들 중 하나지? 날 찾으러 온 거야? 서윤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녀는 은비의 적대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차분히 말을 이었다. 은비야, 우린 널 해치려는 게 아니야. 우린 너를 도우러 왔어. 하지만 은비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어 던지며 소리쳤다. 너희가 뭘 안다고. 날 버린 사람이 뭘 안다고. 그 순간 서윤은 지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았다. 은비의 말은 지민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은비를 찾은 서윤과 지민은 이제 그녀를 설득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다. 은비는 지민을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녀를 버린 과거에 대한 분노를 쏟아낸다. 동시에 은비가 얽혀있는 위험한 상황이 점차 드러난다. 그녀는 불법적인 일을 강요받고 있으며 그 뒤에는 지민의 과거와 연결된 어두운 세력이 있다. 서윤은 지민과 은비 사이에서 갈등하며 자신의 사랑과 책임감 사이에서 고민한다. 그녀는 지민을 사랑하지만
은비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지민과 대립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서윤은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을 발견하고 지민은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며 성장한다. 이야기는 점차 두 사람의 사랑과 은비를 둘러싼 갈등이 얽히며 절정으로 치닫는다. 그들은 은비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동시에 서로의 사랑을 다시 확인한다. 마지막 7부에서는 그들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와 가족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메시지가 드러난다. 식당 안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은비의 날카로운 눈빛은 서윤과 지민을 번갈아 훑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깨진 물컵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너희가 날 왜 찾아? 은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서윤은 침착하려 애썼다. 그녀는 은비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지만 은비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만지지 마. 그녀의 외침에 식당 안의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다. 지민은 말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은비야, 진정해. 서윤이 부드럽게 말했다. 우린 널 해치려는 게 아니야. 우린 너를 도우려고 온 거야. 하지만 은비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지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 이지민이지? 내가 너 사진 봤어. 고아원에서. 지민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은비야, 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은비는 차갑게 웃었다. 뭐? 이제 와서 엄마 행세하려고? 날 버린 게 너잖아. 그 말은 지민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 했다. 서윤은 지민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은비야, 제발 우리 말 좀 들어봐. 서윤이 간청했다. 지민이 널 버린 게 아니야? 그때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은비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가 뭘 알아? 내가 뭘 겪었는지 알아. 그녀는 재킷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더니 떨리는 손으로 불을 붙였다. 16살 소녀의 손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서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은비는 고아원에서 자란 뒤 14살에 스스로 그곳을 떠났다. 그녀는 서울의 뒷골목에서 생존하기 위해 온갖 일을 했다. 식당 서빙부터 불법 배달까지. 그녀가 얽힌 사람들은 그녀를 이용했고 은비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최근 그녀는 이상한 남자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들은 은비가 빚을 졌다고 주장하며 그녀를 협박했다. 서윤과 지민은 은비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좁은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은비는 마지못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 사람들은 내가 돈을 훔쳤다고 해. 하지만 난 그런 적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지민은 은비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참았다. 은비야, 내가 널 지켜줄게. 이번엔 절대 널 혼자 두지 않을게. 하지만 은비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너, 날 지킬 거라고? 9년 전에 날 버린 사람이? 서윤은 그 순간 지민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은비의 분노도 이해했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다. 은비야, 우리한테 시간을 줘. 우린 너를 정말로 돕고 싶어. 은비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는 불신이 가득했지만 어딘가에는 작은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좋아. 하지만 내가 너희를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골목길 끝으로 사라졌다. 서윤과 지민은 은비를 따라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지민은 골목길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서윤아, 내가 다 망쳤어. 은비가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서윤은 지민을 끌어안았다. 지민아,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가 은비를 찾을 거야. 그리고 그 애를 구할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은비가 언급한 그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지민은 과거 자신이 얽혔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은비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그녀는 19세에 만났던 남자 박준혁을 떠올렸다. 그는 지민을 이용하고 돈을 뜯어낸 뒤 사라진 남자였다. 혹시 그가 은비를 협박하고 있는 걸까? 서유는 지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지민을 사랑했지만 지민의 과거가 이렇게 무겁게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다. 지민아, 내가 은비를 낳았을 때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서윤의 목소리에는 아픔이 묻어 있었다. 지민은 고개를 숙였다.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너한테 그런 내가 부끄러웠어. 그 말에 서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지민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지민아, 우린 같이 이겨낼 거야. 은비도, 우리도. 다음 날, 서윤과 지민은 은비가 일했던 식당으로 다시 찾아갔다. 하지만 식당 주인은 은비가 이미 그만뒀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은비가 자주 만났던 한 남자에 대해 힌트를 주었다. 그 녀석, 좀 무서운 놈이야. 강남 쪽에서 이상한 일을 한다는 소문이 있었어.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지민과 함께 강남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은비가 얽힌 조직의 흔적을 발견했다. 불법 대출과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는 조직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박준혁의 이름이 떠올랐다. 지민은 충격에 빠졌다. 설마 준혁이가 아직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녀는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19세의 그녀를 속이고 이용하고 결국 은비를 홀로 남겨두게 만든 그 남자. 서윤은 지민의 손을 잡았다. 지민아, 우리가 이걸 해결할 거야. 은비를 구하고 너도 자유롭게 해줄게.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점점 더 위험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남의 번화한 거리는 낮과 밤이 뒤섞인 듯한 혼란스러운 분위기로 가득했다. 서윤과 지민은 은비가 얽혔을 가능성이 높은 조직의 흔적을 쫓아 강남의 한 뒷골목으로 들어섰다. 좁은 골목에는 네온 사인이 깜빡였고 어두운 그림자가 그들을 지켜보는 듯했다.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아, 내가 여기 올 때마다 무서워. 이곳은 내가 준혁이를 만났던 곳이야.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공포가 떠올랐다. 서윤은 지민의 손을 꼭 잡았다. 지민아, 내가 여기 있잖아. 우린 같이 이겨낼 거야. 그들은 식당 주인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낡은 빌딩의 지하에 위치한 작은 바였다. 문을 열자 퀴퀴한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그들을 맞이했다. 바 안에는 몇몇 남자들이 테이블에 앉아 카드를 치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고개를 들며 서윤과 지민을 훑어보았다. 여긴 뭐 하러 온 거지? 남자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최은비라는 소녀를 찾고 있어요. 여기서 일했다던데. 남자는 비웃듯이 웃더니 말했다. 그 애. 빚만 남기고 튄 애 말이야? 너희가 그 애를 아는 거면 빚 갚을 준비나 해. 지민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서윤이 그녀를 막았다. 어떤 빚인지 말해줘요. 그리고 은비가 어디 있는지도. 남자는 턱을 문지르며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 애는 지금 우리 보스 손에 있어? 박준혁. 그 이름 들어본 적 있나? 지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윤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우린 준혁이를 만나고 싶어요. 지금 남자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더니 전화기를 꺼내 누군가와 짧게 통화했다. 좋아, 따라와. 그들은 남자를 따라 빌딩의 더 깊은 지하로 내려갔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 문을 열자 화려하게 꾸며진 방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40대 초반의 남자 박준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다. 이지민 오랜만이야.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지민을 바라보았다. 지민은 이를 악물었다.
은비는 어디 있어? 그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준혁은 웃음을 터뜨렸다. 은비. 그 애는 내게 돈을 빚졌지. 그리고 그 빚은 내가 갚아야 할지도 몰라. 그는 서윤을 흘끗 보며 말을 이었다. 이분은 누구지? 내 새 애인인가? 서윤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우린 은비를 찾으러 왔어요. 그 애를 돌려줘요. 준혁은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들며 여유롭게 대답했다. 은비는 내가 보호하고 있어? 그 애가 원해서 우리랑 같이 있는 거야? 지민은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거짓말. 은비가 왜 너 같은 사람과 같이 있겠어? 준혁은 차갑게 웃었다. 넌 은비를 버린 주제에 뭘 안다고 그래? 그 애는 너보다 나를 더 믿어. 그 말은 지민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발 은비를 돌려줘. 내가 다 갚을게. 얼마든지. 서윤은 지민을 진정시키며 준혁에게 말했다. 은비가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직접 물어보고 싶어요. 그 애를 만나게 해줘요. 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일 밤 이곳으로 다시 와. 그리고 돈을 준비해. 발을 나선 서윤과 지민은 말없이 거리를 걸었다. 지민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 서윤아, 내가 은비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그 애를 버렸기 때문에 서윤은 지민을 끌어안았다. 지민아,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린 은비를 구할 거야. 하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커져갔다. 준혁의 말투와 태도는 단순한 협박 이상의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는 은비를 이용해 지민을 조종하려 하고 있었다. 서윤은 지민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은비를 구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 계획을 세웠다. 준혁이 요구한 돈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 민수라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준혁의 조직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민수는 강남의 불법 대출 조직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위험해, 서윤아.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경찰에 신고하면 은비가 더 위험해질 거야?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해. 서윤은 지민의 결심을 존중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커져갔다. 다음 날 밤, 서윤과 지민은 다시 바로 향했다. 준혁은 약속대로 은비를 데려왔다. 은비는 지민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다. 왜 또 왔어? 내가 너희 도움 필요 없다고 했잖아. 서윤은 은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은비야, 우린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널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 은비는 서윤의 손을 뿌리쳤다. 사랑. 웃기지 마. 너희가 뭘 안다고. 하지만 그 순간 준혁이 방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은비, 이 사람들 말 잘 들어. 이 사람들이 너 빚 갚아줄 거야. 은비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준혁을 노려보며 말했다. 내가 너 말 안 들을 거야? 너도 알잖아. 서윤은 그 순간 은비의 눈빛에서 작은 희망을 보았다. 은비는 겉으로는 강하게 보였지만 속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서윤은 결심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은비를 구해야 한다고. 지하바의 조명은 은비의 얼굴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서윤은 그 속에 숨겨진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 은비는 준혁의 곁에 서 있었지만 그의 손길이 그녀의 어깨에 닿을 때마다 몸을 살짝 떨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은비야, 우리랑 같이 가자.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은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비는 다시 한번 뒤로 물러섰다. 너희가 뭘 할 수 있는데? 날 구할 거라고? 웃기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준혁이 끼어들었다. 이봐, 서윤 씨였나? 은비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너희가 끼어들지 않으면 다들 행복할 거야. 그의 미소는 위협적이었다. 지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앞으로 나섰다. 준혁아, 은비를 놔줘. 그 애는 내 딸이야. 준혁은 코웃음을 쳤다. 딸. 내가 버린 애를 이제 와서 딸이라고 부르는 거야? 은비가 너 말 안 들을 거야. 그는 은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안 그래, 은비. 은비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서윤과 지민에게 더 큰 아픔을 안겼다. 서윤은 은비의 침묵 속에서 그녀가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서윤과 지민은 준혁의 허락으로 은비와 잠시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다. 그들은 바 뒤쪽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은비는 창문 없는 방의 의자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으며 말했다. 너희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지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은비야, 내가 잘못했어. 널 버린 게 아니야?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고 무서웠어. 그녀는 은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비는 다시 손을 뿌리쳤다. 그럼 왜 지금 나타난 거야? 내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어. 은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은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은비야, 우린 널 사랑해. 그리고 널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고 싶어. 은비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난 준혁이한테 빚진 게 없어. 그 사람들이 날 속였어. 내가 돈을 훔쳤다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은비는 고아원을 나온 뒤 혼자 생존하기 위해 여러 일을 했다. 그러던 중 준혁의 조직과 얽히게 되었다. 그들은 은비에게 돈을 빌려주며 그녀를 도와주는 척했지만 곧 그녀를 불법적인 일에 끌어들였다. 은비는 그들의 협박에 시달리며 벗어날 방법을 찾고 있었다. 난 그냥 자유롭고 싶었어. 은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은비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널 도울게. 약속할게. 은비의 이야기를 들은 서윤과 지민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준혁의 조직은 단순한 불법 대출업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강남의 어두운 세계에서 마약과 인신매매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다. 은비는 그들의 덫에 걸린 피해자 중 하나였다. 서윤은 민수에게 다시 준혁의 조직에 대한 정보를 더 모았다. 민수는 경찰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지만 지민은 여전히 망설였다. 은비가 다칠까 봐 무서워.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해. 서윤은 지민의 두려움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준혁이 은비를 이용해 더 큰 범죄에 끌어들이기 전에 그녀를 구해야 했다. 서윤은 지민과 함께 은비를 빼내는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준혁이 요구한 돈을 준비하는 척하며 은비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기회를 노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준혁은 서윤과 지민이 자신을 속이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은비를 인질로 삼아 그들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은비는 영원히 너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야. 서윤은 그날 밤 지민과 함께 집에 앉아 있었다. 지민은 계속해서 자책했다. 서윤아, 내가 널 이런 일에 끌어들여서 미안해. 이건 내 잘못이야. 서윤은 지민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지민아, 우린 가족이야. 은비도 우리 가족이야. 내가 너와 은비를 지킬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서윤은 자신의 저축을 모두 털어 준혁이 요구한 돈을 마련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돈이 은비를 구하는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민수와 함께 경찰에 연락해 준혁의 조직을 무너뜨릴 방법을 모색했다. 그들은 은비를 구하기 위해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서윤은 준혁에게 돈을 가져간다고 약속하며 은비와의 만남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민수와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서윤과 지민은 강남의 지하바로 다시 향했다. 서윤의 손에는 돈이 든 가방이 들려 있었지만 그녀의 진짜 계획은 그 가방 안에 있지 않았다. 민수와 경찰은 바 근처에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준혁의 조직을 일망타진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바 안으로 들어서자 준혁은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그들을 맞이했다. 돈은 가져왔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은비는 그의 곁에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서윤은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은비를 먼저 보내줘요. 그러면 돈은 당신 거예요. 준혁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봐, 내가 바보로 보여? 돈부터 확인하자. 지민은 은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은비야, 괜찮아. 우리가 널 데려갈게요. 하지만 은비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다. 준혁이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현금 대신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야? 그는 서윤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잖아요. 은비를 이용해 더 큰 걸 노리고 있죠. 그 순간 바의 문이 벌컥 열렸다. 민수와 경찰이 들이닥쳤다. 준혁은 재빨리 은비의 팔을 잡고 뒤로 물러섰다. 멈춰.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이 애는 끝장이야. 서윤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앞으로 나섰다. 준혁 씨, 이제 그만해요. 당신은 이미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은비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은비는 준혁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다. 나도 너 말 안 들을 거야. 그녀는 준혁을 밀치며 서윤과 지민 쪽으로 달려갔다. 지민은 은비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은비야, 미안해. 경찰은 준혁과 그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바 안은 순식간에 혼란으로 가득 찼다. 서윤은 은비와 지민을 끌어안으며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밖으로 나온 은비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너희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내가 너희한테 뭐라고? 서윤은 은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은비야, 우린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넌 우리 가족이야. 은비는 처음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난 아직 너를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 하지만 고마워. 그 말은 지민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었다. 서윤과 지민은 은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은비는 아직 그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집에서 머물기로 했다. 서윤은 은비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학교와 상담사를 알아보았다. 지민은 은비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매일 노력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도전이 남아 있었다. 은비는 트라우마로 인해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지민은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며 자책감에 시달렸다. 서윤은 두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다. 어느 날 밤, 서윤은 은비와 단둘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은비는 조용히 말했다. 서윤 언니, 지민이 날 왜 버렸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 너무 어려워. 서윤은 은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은비야, 지민이 널 사랑해.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해.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 조금씩 나아질 거야.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은비가 집에 머물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서윤과 지민의 아파트는 이제 세 사람의 공간이 되었다. 은비는 자신의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지만 가끔 거실로 나와 서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지민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서윤은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가을 저녁, 서윤은 은비를 데리고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강바람이 은비의 단발머리를 흩날렸다. 언니, 여기 자주 와, 은비가 물었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지민이랑 데이트할 때 자주 왔어. 여기서 사진도 많이 찍었지. 그녀는 은비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너도 사진 좋아하니? 은비는 어깨를 으쓱했다. 지민이 사진작가라며? 그 사람 사진 나도 봤어. 꽤 멋지더라. 그녀의 말투에는 조심스러운 호기심이 묻어 있었다. 서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지민이 너한테 사진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야? 관심 있으면 같이 해보자. 은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작은 기대가 담겨 있었다. 지민은 은비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매일 작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은비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어보고 은비가 관심을 보인 사진책을 사다 놓았다. 하지만 은비는 여전히 지민에게 차갑게 대했다. 어느 날 지민은 은비의 방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은비야,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은비는 문을 열고 지민을 바라보았다. 뭐?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사진 앨범을 내밀었다. 이거 내가 어릴 때 찍은 사진들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들. 은비는 앨범을 받아들며 망설였다. 그녀는 앨범을 펼쳤고 그 안에는 어린 은비가 웃고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이거 나야. 은비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 은비는 눈물을 참으며 앨범을 덮었다.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하지만 고마워. 그녀는 문을 닫았지만 지민은 그 작은 변화에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준혁의 조직은 경찰에 의해 와해되었지만 일부 잔당이 은비를 노리고 있었다. 어느 날 서윤은 은비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서 수상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은비를 지켜보고 있었고 서윤은 즉시 민수에게 연락했다. 민수는 그 남자가 준혁의 부하 중 하나라고 확인했다. 서윤아, 조심해. 그 사람들은 아직 은비를 포기하지 않았어. 서윤은 지민과 은비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세 사람은 다시 긴장 속으로 빠져들었다. 은비는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내가 너희한테 폐를 끼쳤어. 내가 없었으면. 서윤은 은비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은비야, 넌 우리 가족이야. 우린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아. 지민도 은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은비야, 내가 너를 지킬게. 이번엔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은비는 지민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며 서울의 거리는 하얀 눈으로 덮였다. 서윤, 지민, 그리고 은비는 이제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은비는 여전히 지민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지 않았지만 서윤의 따뜻함과 지민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어느 날 은비는 지민의 사진 스튜디오에 들어갔다. 벽에는 지민이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고 그 중에는 은비가 어릴 때 찍힌 사진도 있었다. 은비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거 내가 5살 때지? 지민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다. 응, 그때 널 처음 만났어. 내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 절대 잊을 수 없었어. 은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도 그때 기억해. 내가 카메라 들고 웃던 모습.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얼음이 조금 녹아내리는 듯 했다. 은비는 지민에게 사진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고, 지민은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다시 한번 위협받았다. 준혁의 부하 중 한 명이 은비를 찾아 학교 근처에서 그녀를 납치하려 했다. 다행히 서윤이 제 시간에 도착해 은비를 구했지만 그 사건은 세 사람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서윤은 경찰과 협력해 준혁의 잔당을 완전히 소탕했다. 그 과정에서 지민은 자신의 과거와 완전히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준혁을 상대로 증언하며 은비를 지켰다. 법정에서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은비를 버린 건 내 인생의 가장 큰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애를 지키기 위해 뭐든 할 겁니다. 은비는 법정 뒤쪽에서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재판이 끝난 후 은비는 서윤과 지민의 집에서 정식으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녀는 학교로 돌아가 친구들을 사귀었고 지민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새로운 꿈을 키워갔다. 서윤은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어느 겨울밤, 세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눈싸움을 하며 웃었다. 은비는 서윤과 지민을 향해 눈덩이를 던지며 말했다. 너희 진짜 끈질기다. 지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넌 우리 딸이니까. 은비는 처음으로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서윤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랑은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무겁지만 결국 서로를 지키는 힘이 된다고. 그들은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가족이었다. 이야기는 서윤, 지민, 그리고 은비가 한강 다리 위에서 함께 사진을 찍으며 끝난다. 지민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리고 그 순간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기록한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된다. 사랑은 때로는 비밀을 숨기지만 결국 진실을 통해 더 강해진다. 서윤과 지민은 은비를 통해 그 사실을 배웠다. 그리고 은비는 그들을 통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